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다는 걸. 그땐 몰랐어요. 그저 알바 늦을까봐 서둘렀을 뿐인데. 덜컥 차와 부딪히는 소리.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내가 건드린 건 무시무시하게 비싼 벤츠. 수리비는 어마어마할 텐데 돈도 없는데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 걸까? 그리고 그가 내게 건넨 뜻밖의 제안. 눈을 감고 받아들여야만 할 그 유혹. 그 선택이 나를 끌어안을 뜨거운 함정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저녁에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바를 하러 갈 때면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알바를 하러 가요. 알바하는 곳이 집에서 자전거로 20분 거리에 있는데 돈도 아낄 겸 운동할 겸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고 알바를 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좀 늦은 날이라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에 조금 빠르게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골목에서 나오는 차를 제가 늦게 보고서 뒤늦게야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차 옆쪽을 밟고 말았습니다. 차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벤츠나 BMW가 비싸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박은 차가 벤츠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넘어지면서 다쳐서 아픈 거는 생각도 안 들고 와, 나 어떡하지? 미치겠다. 이거 벤츠 아닌가? 내가 지금 벤츠를 박았다고? 이러면서 제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차주분이 내리셔서 저는 너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다치셨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골목에서 나오는 걸 못 봤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미치겠네. 그쪽은 안 다쳤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차가 긁혀서 어떡하죠?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내가 바쁘니까 연락처 줘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네, 여기요. 연락 주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차주분은 떠났고 저는 쩔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자전거를 다시 집에다 놓고 택시를 타고 알바를 갔습니다. 알바를 가는 내내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으니 눈앞이 까마득했습니다. 돈 없어서 알바를 하며 대학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 수리비를 어떻게 마련을 해야 하나는 생각에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는데 친구도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안 다쳤는지 먼저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 역시나 제가 박은 차가 벤츠라는 소리를 듣고 친구도 많이 놀라서 수리비 걱정을 엄청 했습니다. 그냥 지하철이나 타고 갈 걸 괜히 자전거를 타고 다녔나 싶고 사고를 낸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바쁜 일이 있다며 가서 그런지 당일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괜히 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학식 먹으러 가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인가 보다 싶었어요. 네, 여보세요? 어제 자전거 타셨던 분 맞죠? 네, 맞아요. 우리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죠.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오늘 저녁에나 시간이 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녁에? 네, 알겠습니다. 장소랑 시간 문자 남겨주시면 갈게요. 차주분이랑 만나기로 했고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알바 대타 좀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랑 장소가 문자로 왔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초조해졌어요. 사고를 낸 것도 처음인데 하필이면 벤츠를 그렇게 만들어놔서 더 무서웠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차주분도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학생이에요? 네, 대학생입니다. 조심 좀 하셨어야지. 수리비 줄 돈은 있고? 혹시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차까지 하면 한 4, 500 정도는 나올 거예요. 4, 500이요? 시간을 좀 넉넉히 주시면 제가 꼭 보상할게요. 한 달 알바 해봤자 100만 원 받을까 말까인데 수리비가 4, 500이라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믿고 기다립니까? 그러게 내리막길에서 속도도 안 줄이고 그렇게 빨리 내려오니까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알바 늦을까 봐. 어떡하지? 혹시 다른 걸로 수리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내가 대학생인 아가씨한테 다른 걸로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대신 뭘 할 수 있는데요? 뭐든 할게요. 제가 당장 그 큰 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워요. 뭐든? 나랑 그럼 3번 자면 수리비는 없던 걸로 해줄게요. 네? 그게 무슨... 그것 봐요. 하지도 못할 거면서 뭐든은 무슨. 됐고 5일 안으로 수리비 준비해서 연락해요. 그렇게 차주는 갔습니다. 참 막막했어요. 집에다가 얘기도 못하겠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3번만 자면 없던 게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할까 싶었어요. 나이는 한 40대 정도 된 것 같아 보였는데 생긴 것도 나쁘지 않았고 그냥 눈 감고 3번 하고 퉁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심에 찔릴 일도 없고요. 주어진 5일의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살이 3kg나 빠졌더라고요.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그때 사고 냈던 사람인데요. 네, 돈은 준비됐어요? 아니요. 저 그때 얘기하셨던 거 아직 유효한가요? 네? 뭐가요? 그때 3번 자면 없던 걸로 해주신다고 하셨던 거요. 진짜 하게요? 네. 제가 진짜 돈을 준비하기 힘들거든요. 3번 하면 수리비 없던 걸로 해주실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 볼래요? 네. 그럼 오늘 어디로 가면 될까요? 문자 남길게요. 문자를 받고 오라는 장소로 시간 맞춰 갔습니다. 호텔은 한 번도 못 가고 항상 모텔만 갔었는데 돈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호텔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알려준 호스를 찾아 벨을 눌렀습니다. 진짜 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나는 씻었는데 씻고 나올래요? 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막상 오니까 심장이 떨렸습니다. 샤워를 하고 가운을 입고 나갔어요. 침대 끄트머리에 살포시 앉았고 차주는 제 옆으로 와 앉아서 얼굴을 잡고 돌려 키스를 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고 키스를 하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키스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키스를 하면서 침대에 누웠고 가운을 쓱 풀었습니다. 천천히, 때론 세게.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솔직히 나이가 많아서 별로일 거라 생각했고 빨리 끝내자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하고 싶었습니다. 연륜에서 나오는 무언가가 있다고 해야 될까? 너무 좋았어요.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들은 정말 비교도 안 됐습니다.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체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대단했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네, 저도요. 데려다 줄까요? 그러면 감사하죠. 차주가 집에 데려다 줘서 편히 왔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마인드를 가졌고 대화를 하다 보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하는 말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제안했던 거였는데 선뜻하겠다고 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같이 돈 없는 대학생은 정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또 만남을 가졌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저번과 같이 샤워를 하고 나와서 했어요. 둘 다 저번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빨리 끝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더 기분 좋게 해주고 싶었어요. 오늘은 자고 갈래요? 그럴까요? 그날은 함께 호텔에서 자고 나가기로 했어요. 긴 시간 동안 지치지도 않는지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있다며 일주일 정도 다른 곳에 다녀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은 일주일 뒤에 보자며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일주일이나 못 본다니 아쉬웠어요. 제 마음은 이미 이 남자한테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미혼이더라고요. 왜 결혼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정도 외모에 능력 있으면 결혼은 안 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알바를 열심히 했고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 만남 시간을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을 가진 채 항상 가던 호텔로 갔습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오래 못 봐서 그런지 들어가자마자 끌어당겨서 키스를 하더라고요. 키스를 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웠어요.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냈고 마지막을 아쉬워라도 하는 듯 쉼없이 서로를 느꼈습니다. 뜨거운 밤을 보내고 팔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차주는 떠나고 없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저는 차주와 만나고 싶어 연락을 했지만 연락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3번뿐이었지만 하면서 서로 마음이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괜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제가 40살 아저씨한테 마음을 뺏길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한들 이렇게 잘 맞았던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태 만났던 남자들 중 누구보다도 최고였는데 말이죠. 이러다 다른 남자를 못 만날까봐 걱정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전문 심리학자의 시각에서 이 사연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에서 시작해 심리적 압박과 불안, 그리고 인간관계의 복잡한 감정으로 이어진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한 기자의 시각으로 보자면 이 이야기는 현대 청년층이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압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회적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은 사고 이후 강한 죄책감과 두려움, 경제적 스트레스를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상황은 극심한 불안과 도피, 회피 성향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결국 그녀는 합리적 판단보다는 즉각적인 문제 해결 욕구에 끌려 차주가 제시한 비정상적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녀가 단순히 돈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강한 심리적 압박과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결정이 더 쉽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만남에서 그녀는 예상과 달리 긍정적 경험을 하며 오히려 감정적으로 차주에게 끌리게 되었고, 이는 일종의 스톡홀름 신드롬과 유사한 심리적 전환을 보여줍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만난 상대에게 감정을 느끼는 것은 생존 본능과 안정 욕구가 작동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연락이 끊긴 뒤 깊은 상실감과 불안을 느낀 것은 이 관계가 근본적으로 불균형적이고 일시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그녀는 이 경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단순한 추억으로 남길까요? 아니면 새로운 관계에서 불안을 느끼는 트라우마로 발전할까요? 사회적으로 이런 선택을 비난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의 생존 전략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돈을 마련해서 보상했을까요? 아니면 그녀처럼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혹은 제3의 방법을 찾았을까요? 다음은 이 사연을 들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입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어서 10가지 청취자 반응, 찬성, 비판, 중립 등을 한국어로 작성해 드릴까요? 16. 반응 1.
도덕적 비판 입장. 저는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솔직히 이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젊은 대학생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고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돈이 중심이 되고 윤리적 기준이 무너지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저라면 차 수리비를 분할로 갚겠다든가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거나 학교 상담센터나 법적 조언을 구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 돈이 없다는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단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상처가 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차주가 그 상황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자신의 성적 욕구와 연결시켜 제안을 했다는 건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 대학생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저는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더 많은 보호망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젊은이들을 이런 선택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혹시 이게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도 봐야 할까요? 이만의 가반응이 동정과 이해.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솔직히 이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잘 압니다. 알바비 한 푼, 두 푼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런 상황에서 벤츠를 박았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는 그 학생이 용기 있게 차주와 연락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 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냥 도망가거나 연락을 피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학생은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감정이 섞이고 관계가 복잡해졌다는 점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학생을 비난하기보다 그 학생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는지 먼저 이해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는 본인만 알겠지만 최소한 그 과정에서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경험이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이런 상황을 겪지 않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 학생이 당신의 딸이나 조카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3립. 반응 3. 현실적 조언. 저는 45세 공무원입니다. 저는 이 사연을 듣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차 수리비사 500만 원은 큰돈이긴 하지만 분할 상환이나 보험 처리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저라면 보험사에 연락하고 차주에게도 공식 절차를 밟자고 했을 겁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합의를 보려다 보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반드시 제3자가 있는 곳에서 만나야 했습니다. 감정적 관계가 생기면 문제 해결이 더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학생이 앞으로 같은 상황을 겪게 된다면 반드시 공적인 절차와 법적 도움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찰 신고, 보험 접수, 그리고 부모님이나 믿을 만한 어른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돈 때문에 감정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4층, 반응사, 비판적 시각. 저는 40대 여성 회사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사연이 불편했습니다. 사고는 사고고 수리비는 수리비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건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연에서 차주만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차주 입장에서도 자기 차가 다쳤고 수리비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학생이 먼저 제안했든 차주가 제안했든 결국 서로 합의해서 한 일입니다. 결국 감정이 생겨서 아쉬워하는 건 본인의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성숙해질 수 있겠지만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학생이 피해자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스스로 만든 결과라고 생각하시나요? 오, 반응 후 마이너스 소석 반응.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솔직히 이 사연을 듣고 세상이 참 변했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이야기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냈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합니다. 차주도 참 웃깁니다. 돈 많은 사람이면 그냥 돈 받고 말지 왜 굳이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리고 학생도 결국 받아들였으니 서로 좋은 시간 보낸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너무 비극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둘 다 합의하에 만난 것이고 학생 입장에서는 값비싼 경험을 한 거죠. 오히려 돈도 안 내고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면 속 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 학생이 후회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경험으로 남기면 된다고 보시나요? 66 반응 6 법적 관점. 저는 48세 변호사입니다. 이 사연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 부분은 차주의 제안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에게 그런 조건을 제시한 것은 법적으로 위력에 의한 성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비록 학생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동의가 강요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립이라는 경제적 압박을 이용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연이 단순한 개인적인 이야기로 끝나기보다는 법적, 사회적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자발적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강요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7용 반응 7. 감정적 공감. 저는 44세 싱글맘입니다. 솔직히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제 대학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돈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울면서 참아야 했던 일이 많았습니다. 이 학생도 많이 울었을 거예요. 두려움, 죄책감, 설렘, 후회가 다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 학생이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에서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이상한 선택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 학생을 직접 만난다면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8용 반응 8. 사회구조 비판. 저는 50대 사회학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엔 아쉽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요? 등록금, 주거비, 생활비에 허덕이며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고 한 번 나면 인생이 흔들리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주 개인을 비난하기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개인의 도덕 문제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사회 문제로 보십니까? 근육 반응 9. 남녀 관계 관점. 저는 46세 기혼 여성입니다. 이 사연에서 흥미로웠던 건 학생이 점점 차주에게 마음이 갔다는 부분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수리비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결국은 서로에게 끌리고 감정이 생긴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아주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한 거래 관계라 해도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차주가 마지막에 연락을 끊은 건 조금 무책임해 보입니다. 적어도 마무리 인사나 설명은 해줬어야 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런 관계가 사랑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일까요? 반응 10. 냉철한 현실론.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저는 이 학생이 이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우길 바랍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때로는 잔인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상대가 상처받는 건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지금은 아쉽고 속상하겠지만
앞으로는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법적, 제도적 절차를 먼저 떠올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이 학생에게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상처만 남길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사연의 핵심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벤츠 수리비 문제와 그로 인해 차주와의 관계가 시작되고 결국 감정적으로 흔들렸다는 점입니다. 현실적 선택과 감정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